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장고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URL로 들어오고 그 다음 MVT를 거쳐가지고 데이터를 다룬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URL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URL도 이제 뷰랑 템플릿 같은 것들이랑 엮여 있어가지고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나중에 또 여기 이 URL 페이지로 와가지고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찾아갈 수 있게끔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다 익힐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되니까 오늘은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URL은 프로젝트 콘피그의 맨 처음에 여기 이 URL을 통해서 주소를 매핑을 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뷰를 불러오는데 그 include 함수를 쓰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앱 안에서 URL을 처리하게 한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앱 안에 URL을 가면은 우리가 저번에 to로 들어갔을 때 이 hello 함수를 헬로 뷰를 실행시킨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테스트 2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헬로 변수 안에 있는 거를 뽑아내주는 거를 한번 해봤었죠. 오늘은 이 URL 전체적인 작동을 함께 볼게요. 기본적으로 주소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주소를 분석하는 친구가 URL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이 config 안에 URL인데 요 세팅 안에 루트 URL conf 항목을 바꿔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URL 파일을 읽게 되지만 이 세팅 안에 있는 이 항목을 바꿔주면은 다른 항목, 이 URL 파일이 아니라 다른 거를 이 URL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URL 패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소창이 있으면 이 주소 패턴에 맞게끔 패턴에 맞는 함수를 찾아가지고 대응시켜주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특정한 주소를 받으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함수를 불러오는 거, 여기서는 해당하는 뷰를 불러오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복되니까 좀 지우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매핑할 때 이 추출한 단어들을 뷰의 인자로 넘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의 역할이니까 점으로 목록화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넘겨주는데 주소창 안에서 뭐뭐뭐뭐 주소가 있고 뭐 타입 변수명 형태로 서버에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 형태의 주소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처리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매칭되는 뷰가 없으면 당연히 에러를 처리해 주겠죠. 저번에 봐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뷰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연습했던 거를 틀어놔가지고 아직 나오는데 다시 끄고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패스 함수로 연결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리패스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규 표현식을 쓸 때 쓰게 되는 아이고 기본적으로 얘는 잘 안 쓰고 이 앞에 있는 패스 함수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패스 함수는 기본적으로 4개의 인자가 있어요. 필수 인자가 2개고 요건 뒤에 있는 name, 쿠앙스는 선택 인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요거는 주소를 넣으면 되고 뷰는 우리가 함수를 여기다가 매칭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 해봤죠, 함수 매칭하는 거는. 그리고 name은 이제 어떤 인덱스를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이따 팁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것들 기타 변수들 어떤 거를 넣어줄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각 인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에다가 표를 해놨어요. 주소 넣을 때 마지막에 이 슬래시를 넣잖아요. 항상 이 슬래시를 넣어주는 편이 좋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다른 데로 넘겨줄 때 다른 데에서 시작할 때도 뭐 주소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에 슬래시가 없으면은
이게 앞에서의 하위라는 걸 알려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슬래시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뒤에 더 덧붙이는 거를 위에서 붙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저번에도 우리가 여기 기본 URL에서 인크루드 할 때 테스트 뒤에 요 슬래시를 붙여줬죠. 그쵸? 이 슬래시를 붙여주니까 요 테스트 URL에서 바로 여기서 슬래시를 안 쓰고 to를 써도 곧장 붙여질 수 있게끔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 주소 마지막에 슬래시를 붙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뷰는 받지만 매칭되는 함수고, 이거는 추가 임자들 사전 타입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넣어주는데 거의 안 쓸 거예요. 그리고 name 이거는 이름 공간이라기보다는 인덱스 역할을 해주는 아이인데 얘도 팁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히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닌데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요소는 이런 식으로 필요한 패스 함수를 불러오고, 그리고 우리가 매칭시킬 뷰를 불러와서 매칭시킨 뷰를 불러와가지고 여기다가 함수를 쓰고 주소 넣어주고 여기다가 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랑 뷰만 있으면 사실 다 돼요. 우리가 저번에 다 해봤죠? 주소랑 뷰만 매칭시켜줘도 이렇게 지금 종료해놨는데 python 만화식 파일 run server 아이고야 잘못 썼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주소가 없었죠? 테스트에다가 to 이렇게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랑 뷰만 있어도 기본적인 웹사이트의 기능은 한다. 이렇게 HTML은 띄울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규 표현식을 써서 URL 패턴을 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패스 대신 리패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쓰는데, 정규 표현식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넣으면은 여기에 매칭되는 거, 그러니까 4글자로 된 연도를 매칭시킨다는 뜻이죠. 근데 이건 정규 표현식이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으면 거의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어려워서 저도 이해하기 어렵고 쓰기도 어려워가지고 패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매칭시켜가지고 해당 주소로 들어가면 이거를 띄워줘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변수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개인 화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어카운트하고 개인 인포를 보는데, 인포에다가 사용자명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개인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만 뜨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용자명을 뷰에다가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 뷰에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그 주소에다가 변수 타입 땡땡 변수명 형태로 이 주소 형태로 넣어주면은 그대로 이 변수명 그대로 뷰에 전달을 해줍니다. 사용 가능한 타입은 문자열, 정수, 뭐 슬러그 형식 문자열, UUID 문자열, 패스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전달 예시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URL 안에다가 str 콘텐츠 뭐 그리고 이렇게 뷰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연결된 거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떻게 했더라? str 요거를, 자, 우리가 테스트 안에서 이거를 했었죠? 테스트 안에서 str 콘텐츠, 그러니까 여기다가 콘텐츠라고만 입력을 해주면은 뷰에 콘텐츠가 입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연결을 거부했습니다. 뭔가 에러가 뜬 거죠. 무슨 에러냐? 여기 보니까 요 뷰 파일 안에 헬로우 콘텐츠라는 함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뷰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헬로우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지만 헬로우 콘텐츠라는 뷰는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헬로 콘텐츠라는 아이를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두면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아마 에러가 뜰 거예요. 왜 에러가 뜨느냐? 헬로 콘텐츠라는 함수 안에 이 콘텐츠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함수가 변수를 받을 공간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여기 콤마하고 콘텐츠하고 해주면 이제는 에러가 안 나고 제대로 뜹니다. 네, 근데 이거는 위에 있는 헬로우 뷰랑 다를 게 없죠. 그쵸? 우리가 콘텐츠를 입력을 했으면 콘텐츠를 요 HTML에서 띄워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우리가 사전 형태로 이 콘텍스트를 템플릿에다 전달을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콘텐츠를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템플릿 테스트 띄어쓰고 콘텐츠. 네.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이 콘텐츠라는 변수를 콘텐츠라는 키 안에 담아가지고 템플릿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릿에서는 이 콘텐츠라는 이 친구를 사용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이 상태였는데 그대로 들어가면은 네, 이 아래에 콘텐츠라는 게 뜹니다. 콘텐츠가 아니라 다른 우리가 str 문자열을 하기로 했으니까 문자열 아무렇게나 써주면 네, 요게 변하겠죠. 네, 그러니까 URL에서 이 문자열을 뷰로 보내주고 뷰는 다시 요거를 템플릿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띄워주는 거예요. 네, str 해봤으니까 int 해봐야겠지. 네, URL에서 정수를 넣어줄 거예요. 콘텐츠를 넣어줄 건데 그냥 정수를 넣어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str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이번엔 정수를 넣어줄 거니까 정수는 우리가 int 뒤에다 넣어주기로 했어요. 꼭 이거는 없어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은 네, 데이터 형식만 맞춰주면은 나오게 됩니다.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자, 정수니까 문자열을 넣어줄까요? 그러면 안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정수는 이렇게 1이나 2나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들어가겠죠.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제대로 넣어준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슬러그 형식이면은 슬러그 형식으로 넣어주면 되고 UUID면 해주면 되고 패스랑 str이랑 다른 게 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뭐냐면은 st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tr 문자열하고 아무 문자열이 넣어주면은 그대로 나와주는데 요 뒤에다가 또 쓰면은 에러가 나죠. 왜냐면은 이 문자열은 요 안에 있는 요 슬러시 사이에 있는 얘만 인식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거든요. 요 뒤에 것까지 한꺼번에 요걸 통째로 처리해주고 싶으면은 이 패스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을 한다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 그리고 ASDF 슬러시 어쩌고저쩌고 써주면은 네, 요 뒤에 있는 것들 통째로 해가지고 그대로 나옵니다. 네, 이런 경우 그냥 딱 슬러시를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자열과는. 네, 이런 식으로 변수 전달이 가능해요. 한글로 될까요? 어디 보자. 한글 하면은 네,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URL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 뷰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 이렇게 실제로 받으면 뷰에서 템플릿을 통해서 처리한 데이터를 이렇게 실제로 받으면 되는 거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아도 URL은 다 다룬다고 보면 되는데 몇 가지 팁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는 팁인데 첫 번째는 URL 분리예요. 우리가 이거는 이미 해봤어요. 언제 해봤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config 안에 있는 URL에서 URL을 처리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include를 통해서 이 config 안에 URL이 아니라 이 앱 안에 URL에서 넘겨준다는 거를 우리가 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URL 분리는 왜 하냐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앱에서 관련 있는 그 URL을 다 관리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얘는 테스트라는 URL 안에서 통째로 관리해 주는 게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URL 분리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config URL에서 include로 포함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앱 안에 URL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돼요. 별거 없죠? 근데 우리가 안 쓴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안 썼어요. 앱 네임. 우리가 앱 네임은 안 썼는데, 앱 네임은 안 썼는데 테스트라고 할게요.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는 건데, 이게 있으면은 또 템플릿에서 뭐 링크 걸기가 참 편해집니다. 어떻게 편해지는지는 우리가 별칭 설정하기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종종 이 URL의 형태를 바꿔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str을 없애고 그냥 테스트 다음에 내용을 넣어주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템플릿에서 요 URL로 들어오게 설정을 해놨으면 각각의 템플릿마다 다 이 주소 형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들어가서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name이라는 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name, str. 네, 이렇게 인덱스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써먹느냐? 내인 속성을 방금 지정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앱 URL을 따로 구분한 경우에는 앱 이름, 땡땡, 인덱스 형태로 접근을 하면은 굳이 이렇게 어려운 URL을 다 치지 않더라도 템플릿 안에서 자동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인덱스를 지정해 놓은 다음에 템플릿 안에는 요런 형태로 링크를 걸어줘야 돼요. 네, 테스트 안에서 링크를 한번 걸어줘 볼게요. 네, A 태그 안에 네, 이렇게 중괄호 하고 이 %기호, 그다음 URL, 앱 이름 우리가 아까 전에 테스트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URL에서 인덱스는 str로 하기로 했습니다. str.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는 전달할 변수를 넣어주면 돼요. 전달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to로 들어가 봅시다. 안 나오네? 아하, 실수. 여기다가 링크 이렇게 하고 A로 닫아줘야지 제대로 된 링크 태그가 생기겠죠. 이거를 새로 고침하면은 이제 링크 태그가 생깁니다. 들어가면은 네, 전달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지죠. 자, 다시 보여주면은 테스트2였죠. 근데 링크로 들어가 보면은 str 전달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앱 이름 그리고 인덱스를 여기다 넣어주고 전달할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얘가 요 name에 str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주소를 변경해줘요. 네, 그래가지고 요 친구의 내용이 변하더라도 str을 지우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스트2에서 테스트2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바로 네, 요 친구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편의 기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URL 파일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가지고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여러 번 써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말하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이제 많이 써봐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작동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거 설명하면서도 참
어렵네. 초보자들이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하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내용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편의 기능들이 있구나 하고 다음번에는 요 URL 검색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URL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